가을이 깊어가면서 날씨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가을철은 유난히 화재로 잦은 계절로 꼽히는데요. 10년에 한 번 꼴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도 바로 지금 같은 늦가을입니다. 그런데 모든 화재 사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에 알고 조치를 취하면 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화재 실태와 기초 소방시설의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가을이 깊어가면서 비다운 비를 보기가 좀 어려워졌죠. 거기에 이제 바람도 강하게 부는 날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밤마다 화재가 끊이지 않는 시기가 바로 요즘 같습니다. 가을철 화재 발생률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최근 5년간 가을철 평균 화재 건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국적으로 무려 9,883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계절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화재의 사망자도 약 73명, 재산 피해는 624억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그중 주거시설에서의 화재가 전체 2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624억. 아, 정말 대단한데요. 그 정도나 되는지는 정말 몰랐고요. 인적, 물적 피해가 정말 엄청나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근데 신 기자, 특히 그 주거시설의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바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부주의를 들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오래된 건물의 전기관리 소홀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률은 음식물을 조리할 때 가장 높았는데요. 대부분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외출하거나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화재가 조기 진압만 좀 잘해도 피해가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초기 화재 진압 과정이 쉽지가 않다고요. 특히 이제 상가 밀집 지역이나 비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 자체가 어려워서 신속한 대응이 이제 어렵다고 하던데요. 올 초에 발생한 인사동 화재 사고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네, 그래서 좁은 골목길 화재 진압용으로 미니 소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 소방차가 화재 진압에 출동한 경우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물탱크 용량이 작아 장시간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이처럼 소방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소방 실태와 안전 대비책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건물로 옮겨붙습니다. 화마가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지난 2월 인사동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식당이 밀집돼 있는 곳에서 LPG 가스가 폭발하면서 불이 나 건물 8채와 점포 19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60대가 넘는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어른 3여 명이 지나가면 꽉 찰 정도로 좁은 골목 탓에 정작 진화에 투입된 소방차는 7대뿐. 나머지는 불을 보고도 손을 쓰지 못한 탓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처럼 재래시장은 골목이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 골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6월 주택가 화재 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차 한 대가 지나가기에는 매우 협소해 보입니다. 소방대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소방호스를 쉴 새 없이 이동시키며 불 끄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불에 갇힌 어린 형제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이 출입구까지 번지자 욕실로 긴급 대피한 형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이라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고지대 주거 밀집 지역 그리고 뭐 비닐하우스 주거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량 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서울 시내에 많이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소방력이 충분히 갈 수 있게끔 뭐 도로 사정이라든지 화재 예방에 대한 그런 주변 그 거주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는데. 이 같은 단독주택 화재는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화재 43,200여 건 중
단독주택에서 일어난 화재는 6천 건 이상으로 약 14%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포함하면 23%가량이 집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사망률도 더 높습니다. 지난해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267명. 일반 건물에서는 87명이 사망했지만 주거시설에서의 사망자는 180명으로 67%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초고층 건물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이 취약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관리도 그래도 대규모 건물은 거기에 소방안전관리자 전문가도 있고 관리하는 그런 요원들도 있지만 단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가정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 지난해 9월과 10월에 발생한 가을철 화재 5천여 건 중 절반가량인 2,400건이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주방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전열기기를 사용하는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침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특정하기는 힘듭니다. 발코니를 확장하는 주거시설 구조 변경도 문제입니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불이 났을 때 대피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발코니는 화재 발생 시 바깥 공간과 유일하게 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 구조로이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그게 쉽게 그 상층으로 확대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발코니가 제대로만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상층으로 불이 확대돼 가는 것을 막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피난자를 보통 5분 내외의 시간을 안전하게 발코니에서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724건. 재산 피해는 174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50% 이상이 늦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며 화재 발생이 잦아지는 시기. 불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네, 역시 우려했던 대로 우리나라 그 소방 시설 실태를 보니까 역시 오래된 건물이 이제 가장 좀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제 신축 건물은 화재 대비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인데요. 네. 네, 지난해부터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초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경우도 2017년 2월까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새로 지어진 건물보다는 이미 노후된 단독주택이나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 소방 시설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기초 소방 시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기초 소방 시설이라고 부르게 됩니까? 네, 현재 기초 소방 시설을 한다면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정도입니다. 특히 단독 경보용 감지기만 설치해도 불이 났을 때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화재 시 얼마나 예방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집 안에서 막 연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경보기지 먼저 화재 발생했다고 막 시끄럽게 울리고 있고요. 경보기도 울리고 연기가 나온다는 거죠? 예. 지난해 3월 주택가를 지나가던 행인이 불이 난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에 경보음을 들은 겁니다. 이게 지금 불이 나서 이게 울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 불을 꺼준 거거든요. 이게 동작을 해가지고 소리가 나니까 사람이 와서 불 잠근 거예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란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줌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탈출하도록 알려주는 기초 소방시설입니다. 경보음의 소리는 무려 90데시벨. 소음이 심한 공장의 큰 소리와 맞먹습니다.
자다가 화재 감지를 인식을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 바로 내가 자고 있는 바로 옆에서 화재가 나면 정말 굉장히 시끄럽게 알려주거든요. 그만큼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77년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률이 22%에 머물렀던 상황에서 주택 화재 사망자는 5,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보급률이 94%에 이르자 사망자는 2,6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영국에서도 1988년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률이 8%에 불과했을 때는 사망자가 700여 명이었지만 2001년에는 81%의 보급률을 기록하며 사망자가 400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 설치 의무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고 어떤 그 피해나 화재 발생 건수 이런 것들이 약 50% 정도까지 아주 급격하게 절감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2월부터 기초소방시설을 제도화했습니다. 2012년 이후 신축되는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화재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거창한 거지만 모든 것이 그 작은 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집에 쉽게 얘기해서 소화기 하나 사다 놓는 거, 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단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내 가정을 내가 지킨다라는 그런 좀 시대에 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어떤 국민적인 태도와 자세 이런 것도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성능을 실험해봤습니다. 침대 위 이불에 불을 피웠습니다. 1분이 지나지 않아 이불이 까맣게 타들어가면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3분이 지나자 경보음이 시끄럽게 울립니다.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을 때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에 가정용 소화기로도 쉽게 불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집 안에서 불이 났을 때 울리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소리는 외부까지 다 들리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도 소리만 듣고도 11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반경 1m 안에 연기가 차고 시야의 15%를 가리면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침실, 거실, 주방 등 각 천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만 설치해도 불이 크게 번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1월 28일 새벽 2시 서초구 산청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등 주택 21채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새벽 취침 중이었는데 주민이 화재 발생 사실을 감지기가 작동되면서 벨이 울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화재를 확인하고 주민들한테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를 시켰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기초 소방시설로 주목받자 각 소방서에서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게 소화기와 감지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스나 전기시설은 사용에 반드시 뱅불을 잠그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는 반드시 전원 코드를 뽑아놔야 되고요. 이런 걸 습관으로 길러가지고 이런 화재가 날 수 있는 위험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고 또 담배를 피우는 걸 집안에서는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 조리시는 항상 주방을 떠나지 마시고 또 어린이들이 가정집에서 가끔 라이터나 성냥으로 불장난 하다가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걸 못하도록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고 진압할 수 있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초 소방 시설. 여기에 화재 예방에 대한 인식이 더해진다면 늦가을철이라고 해도 화마가 우리를 위협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신 기자가 이제 직접 불을 꺼본 것 같은데 사실 저런 경험이 사실 쉽지는 않죠. 네. 소화기 사용법을 이제 우리가 누구나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화면으로 보면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이 커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불이 났을 때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집중해서 소화기를 네. 분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1차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문을 닫고 대피해야 하는데요. 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소화기 외에 이제 가정에 설치할 수 있는 기초 소방 시설이 바로 이제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고 소개가 됐는데요. 길 가는 사람이 듣고 이제 신고를 했을 정도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예방 효과가 좀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휴대가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천장에 부착만 네. 해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일 겁니다. 네, 최근 담배꽁초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담뱃불이 쓰레기로 옮겨 붙었는데 이 불길에 LP 가스관 일부가 녹아서 자칫 대형 폭발로 이어질 뻔했다는 것이었는데요. 7월부터 금연법이 시행이 되면서 흡연자들이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여기저기 버리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작은 담배불씨처럼 한순간의 방심으로 우리의 귀중한 목숨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화재를 특히 주의해야 하는 계절, 늦가을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봄까지는 화재에 대한 경계 태세를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신경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